안녕하세요. 신라젠이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투자자는 전날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팔았고요. 시가총액은 3조 1000억입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렇고요. 분봉을 보면은 완전 깔끔하게 이제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점 하한가가 계속 유지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신라젠은 장 초반에도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캡처를 떠났던 건데요.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신라젠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9시 1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신라젠을 보고 제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위의 위험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점 하한가를 갔고요. 신라젠이 임상 3상 시험이 중단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 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팩사백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용성 평가 미팅을 진행 후에 나온 결과인데요. 무용성 평가는 치료제로서 가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지 평가는 단계입니다.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으면 사실상 임상시험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이제 팩사백이라는 게 워낙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임상 3상에서 고꾸라지게 된다면은 주가를 그동안 상승시켜 왔던 그런 엄청나게 큰 재료가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실망으로 인해서 점 하한가를 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글로벌 임상 3상 중간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펫사백, 넥사바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 좋지 않아 임상 중단 권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펫사백 작용 기전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TK를 못 만들게 만든 백신이아 바이러스가 TK가 있는 암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TK를 빼앗은 뒤 빠르게 증식하면서 암세포를 터져 죽게 하는 작용 기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제 TK는 일반 세포에는 또 없겠죠. 그리고 암세포 안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아 바이러스가 TK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TK를 찾아서 떠나다 보면은 이제 암세포를 만나게 되죠. 암세포는 TK가 있으니까 그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TK를 이제 자기가 뺏어서 증식하면서 암세포는 터져 죽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포는 TK가 없으니까 다 지나가게 되고 TK가 있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작용 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은 임상 3상 시험 관련 무용성 평가 결과 확인해서 DMC가 임상시험 중단 권고했다는 기사랑 이제 똑같은 내용의 공시이고요. 공시는 이제 장 시작 전 8시 23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공시를 보면서 신라젠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시인지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도 많이 해봤을 테고,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빨리 해서 탈출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이오 투자는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DMC에서 이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권고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상 중단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이제 공부를 하기 힘든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런 사람들은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나 이런 좀 최첨단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상당히 많이 공부가 돼서 공시가 떴을 때 즉각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라젠은 과거 바이오 섹터 무너질 때 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하락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위험하다고 했었죠. 그 근거는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섹터가 무너졌을 때 살아남을 종목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 자체의 악재도 이제 떠버렸죠. 섹터 분위기도 흉흉한데 악재가 떠버리니 점 하한가를 가게 된 것이고요. 섹터 분위기가 흉흉하지 않았다면은 뭐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젠 임원이 무형승평가 한 달 전에 주식 매도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고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게 주가가 우하향을 이제 하잖아요. 시장 지수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주식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추세는 강력하다는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늘 이렇게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냐 이제 말을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추세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측한다는 게 오늘 점화가 간단한 예측이 아니라 가격이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한다는 건 누군가 위에서 계속 매도를 한다는 거죠. 계속 위에서 파는 겁니다. 왜 팔까요? 그 주식이 장래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주식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을 이뤘던 것처럼 기대감을 한껏 안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도주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서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이게 조금씩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조금씩 이제 이제 주위 사람들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조금씩 이제 다 탈출했겠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던 겁니다. 떨어져 오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수량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공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밝히고 싶지 않았겠지만 공시가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막 주저리 말했는데 핵심은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하향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긴 하죠. 개인적으로 이제 신라젠 점한가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점한가를 보면서 신라젠의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팩사백을 진짜로 미래의 꿈의 신약 그렇게 믿어왔던 건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점한가를 가게 된 거고요. 호가창으로 와봤는데 이제 장 VI 걸렸으니까 2분 뒤에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여기서 판 사람들은 대략 한 300주 정도, 236주 됐고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가 장 초반에 쌓였고요. 그래도 매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한가 도달했을 때 매매하는 팁을 알려드리면은 그 상한가 매도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물량이 다 소진될 때쯤 같이 따라서 들어가면 되고요. 이 물량이 아직 이렇게 크게 있을 때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매수해서 잡아먹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물론 하한가 이게 핫하죠. 하한가 갔다가 이제 다음날 또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서 그런 거겠지만은, 악재가 떴을 때 밑에서 받는 거는 상당히 무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600만 주가 소진이 될 때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이제 단타를 치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신라젠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죠. 하한가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가도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수량들은 개인은 아니겠죠. 이렇게 따다다닥 사는 그런 수량들은요. 그래서 신라젠 살펴봤고요.
손실 보실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신라제는 특히 이제 꿈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몸도 마음도 그다음에 잘 추스리시고 주말 동안 맛있는 거 드시면서 조금 멘탈 추스리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